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과 올바른 주식 투자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은 제 간절함이 이 영상에 많이 묻어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실적 전환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 난방공사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아파트에는 보일러실은 있어도 보일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역 난방공사에서 뜨끈뜨끈한 난방용 열수를 각 세대로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마운 지역 난방공사 오늘 함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기를 발전하는 일반 발전사들의 에너지 이용 효율은 고작 50%가 채 안 됩니다. 연료 100을 투입하면 반 정도는 전기가 되고 반 정도는 타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지역 난방공사 같은 열병합 발전은 42%의 전기를 발전하며 동시에 38%의 열을 생산할 수 있어서 약 19%의 에너지 손실밖에 나오지 않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아주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큰 흐름의 방향은 단연 집단 에너지화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5년간의 집단 에너지 공급 실적만 봐도 그 추세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미 완료된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진행 완료가 된 2기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건설 예정인 3기 신도시 등 새롭게 계획되는 신도시에는 이러한 에너지 효율과 환경 문제로 이미 지역 난방공사의 집단 에너지화가 완료되었고 사업이 곧 추진될 예정입니다. 집단 에너지는 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총 주택 수 기준 보급률 약 17%가 조금 넘는데요. 이 중에 약 8%를 지역 난방공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IEA라고 불리는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는 205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과 열병합 발전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시켜 열병합 발전소 운영을 통한 전력 생산과 지역 난방의 통합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인데다 전기를 발전하면서 열을 생산하니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난방공사는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발전하고 열을 생산합니다. 발전된 전기는 각 집단 구역에 판매가 되고 열은 아파트 세대나 사무실 이런 쪽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면은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1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도 266%로 전반적으로 사실 가치 투자자의 기준에서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가 정부 지분이에요.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전기와 열이 주요 생산품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주 원료 LNG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발전해서 이것을 공급 지역에 구역 전기로 판매를 하는 전기 사업 부분과 LNG를 태우면서 전기를 발전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각 가정에 열수를 공급하여 매출과 수익을 얻는 집단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력 사업 부문인데요. 그 사업 부분별로 매출을 보면 2020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열 사업 매출은 53%, 전기 사업 매출은 46%를 기록하는데 그 흥미로운 점은 그 영업이익이 열 사업은 40%이고 전기 사업은 60%입니다. 열 사업은 매출이 높지만 이익이 낮고 전기 사업은 매출이 적어도 이익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매우 너무 복잡한데요. 한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좀 몇 가지 나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난방공사의 사업은 열과 전기로 나뉘는데 열 부분 판매가는 정부가 규제하는 요금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기 부분 판매가는 전력 도매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기 판매 요금은 그 SMP라는 개통 가격으로 정해지는데 이것은 유가 영향에 따른 LNG 가격과 연관이 밀접해 있습니다. 보통 LNG는 유가에 이제 5, 6개월 후행을 하는데 LNG 가격에 따라서 SMP, 즉 전기 판매 요금이 정해집니다. 열 판매 사업은 기본적으로 겨울철이 성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열 판매 단가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 난방공사가 임의로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 난방공사는 민간 기업이지만 실제 소유는 정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높은 열 요금을 산자부와 기재부를 통해 적절히 통제를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공성이 조금 더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매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매출로 인한 배당 매력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시가총액 5천억 정도로 기업 규모가 이제 크기도 하지만 공공성이 큰 열과 전기를 주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 구조가 복잡하고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종목이라 투자에 있어서는 많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성과 불확실성에도 이 종목을 분석하는 이유는 현재 이제 단기간 실적 전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전기요금은 그런대로 요 지금 하늘색 부분이 전기요금이죠. 요 전기요금은 이렇게 그런대로 이제 좀 LNG에 연동해서 이제 SMP라는 개통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적자를 보기 이제 어려운 구조인데 이렇게 이제 열 부분의 사업은 매출도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이제 17년부터 많은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건 즉시 이 주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18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하향을 하면서 결국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제 기업 역사상 저점 25,750원을 3월에 기록한 후 최근에 이제 4만 원까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 매출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익도 적자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6년부터 시작되어 17년까지 계속적으로 열 요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서 공공성이 강한 열 요금을 인하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발전을 위한 LNG 연료값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판가는 낮아지고 원료비는 높아지는 아주 치명적인 사업 성과를 2년 이상을 내면서 결국 높은 배당 성향의 기업이 배당 지급 능력이 상실된 채 2년간 배당도 없었습니다. 그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이제 열 요금이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지역난방공사의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정부의 요금 규제가 낮아져서 열 요금이 인상되면은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추세를 단연에 걸친 그래프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작년 19년이죠. 8월 열 요금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이 열 부분 사업에 있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어 가지고 20년 올해 7, 8월 열 요금 변동비 정산이 단행된다면 그동안 실적에 부정적이었던 열 요금 인하 요인은 모두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열 요금 정상화만 이루어지더라도 정상적인 수준의 실적이 달성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유가 급락에 따른 LNG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원가 절감의 기대감 또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상 최초로 유연탄 가격이 LNG보다 더 지금 비싸게 지금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기회적인 부분은 작년 열 요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실적이 분명히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가 하락으로 인한 LNG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발전을 위한 원료비가 내려가 제조 비용, 생산 비용이 내려가 가지고 이제 여기에 따른 초과 이익 실현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높은 배당 정책이 앞으로 다시 가시화될 것으로 이제 내다 보이는데, 또한 반면에 지금 위험적인 어떤 부분이 지금 지분 75%를 지금 정부가 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 난방공사의 이제 그 매출이나 이익,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회사가 망할 염려는 없겠죠. 근데 이제 기업이 정부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일반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접근되는 그런 기업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와 열은 공공재로 간주가 돼가지고 원료비나 제조 비용이 뭐 암만 높아져도 이것을 바로 판매 요금에 연동시킬 수가 없다는 것 또한 큰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 하락인데요. 이제 유가 하락이 이제 LNG를 이제 하락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원료비 부담을 줄여서 열 사업 부분은 수익이 올라가겠지만, 이제 이와 동시에 이제 S&P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P 가격은 LNG 가격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LNG 하락하면 S&P 가격이 하락되는데, 그러면은 열 판매는 긍정적이지만 전기 판매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겠다. 예, 어떤 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사업 분야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가로 인해 가지고 제조비 부분이 열 부분은 많은 어떤 이익을 얻겠지만은 전기 판매에 있어서는 또한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열 판매로 인한 이제 매출 수익 기여가 전체 매출과 수익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다면은 이제 전기값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희석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S&P 하락은 전기 부분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역시 또 하나의 위험이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오늘 그 지역 난방공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연료금 인상으로 인한 뚜렷한 실적 회복과 LNG 하락으로 인한 원료비 절감은 초과 이익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라 쉽게 생각할 종목은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